안녕하세요. 닥치고 혁명TV의 한석희입니다. 저는 오늘 신성 ENG의 스마트 공장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손바닥 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저의 신간에도 등장하는 사례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 사례의 목차입니다. 먼저 신성 ENG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신성 ENG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신성 ENG가 스마트 공장을 추진했는데 어떤 추진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진했던 스마트 공장의 내역을 요약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한 스마트 공장의 추진 성과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잠깐 엿보고 마지막으로 닥치고 혁명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성 ENG가 어떤 회사인가 살펴보면요. 197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982년에 크린룸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에는 태양광 산업을 했고 최근에 2세 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신성 ENG는 매 10년마다 중요한 사업 추진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창업 후 10년 후에 물류 자동화 사업을 추진했고 또 10년 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고 또 10년 후가 지난 2017년에는 스마트 공장 대표 공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품군을 살펴보면은 공장용 공기청정 기기가 있고요. 또 태양광 제품인데요. 이번에 스마트 공장 사례에 등장하는 제품은 바로 이 FFU를 제조하는 공장에서의 활동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스마트 공장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 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서 비효율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라든가 또 작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사례, 예컨대 수공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활동에서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이러한 부산물로 해서 작업 환경, 작업장이 좀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그러한 중간 제품들이 이렇게 운송되고 그러면서 안전사고라든가 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회사는 어떻게 더 생산성 향상도 올리고 또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스마트 공장 추진의 그 캐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보화 활동, 그리고 자동화 활동, 그리고 지능화 활동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활동이라 하면은 연결과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잘 보실 수 있고요. 자동화라 하면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감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지능화라 하면은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된 운영 조건을 찾아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단 한 번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공장 추진 로드맵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제조 현황의 가시화, 또 품질 관리, 그리고 현장 데이터의 수집 자동화 그리고 분석, 또한 필요한 설비나 물류의 자동화, 또 에너지의 자립화,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마트 공장의 추진 내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아주 흥미로운 성과를 얻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공장, 또 카본, CO2가
나오지 않는 공장, 또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공장, 이 세 가지 3제로를 성취한 성과를 얻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시간 공장의 모니터링, 또 정보의 동기화를 통해서 현장의 설비라든가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라인 계획이라든가 실적 관리,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기술들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생산관리 시스템인 MES를 적용했고요. 또한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계획, 품질관리가 연계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만든 것이 다른 기업과의 좀 특징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것은 아주 차별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화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동 로봇을 활용한다라든가 또 자동화 설비, 그리고 AGV, 이런 것들을 응용한 활동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스마트화 활동에 필요한 RFID라든가 바코드, 여러 가지 센서,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그 외에도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가 이와 같은 분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술, 또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연결화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5G 기술 응용, 그리고 그리드 자동 운영 시스템이라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작업하는 그런 기술들, 아주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MES 설치를 통해서 현장 설비 상태라든가 생산 실적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고, 자동 그 라인별 계획과 실적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와 생산 계획,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엔지니어링 포털을 만들어서 3D 모델링을 하고 3D 모델링 이후부터 생산 계획, 품질 관리가 이제 연계되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회사가 추진했었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주로 작업자의 활동 분석, 이런 것들에 응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작업자 CPS를 구축해서 표준 작업 시간과 실시간 작업 시간을 비교 검증해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또한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그러한 데이터를 찾는 이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 캡처라든가 롤라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제 기반을 활용하면서 실제 작업 난이도를 이제 측정하고 여기서 투입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나 또 계산해서 그 난이도, 즉 작업의 난이도를 가시화한 것이 이 CPS 활동의 핵심이라고 보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표준 작업 시간과 실제 시간을 비교 검증해서 더 나은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성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운영한 이제 그 이미지고요. 이 회사가 추진했었던 자동화 활동은 뭐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종종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뭐 AGV를 응용해서 이제 그 물류, 공장 내부 물류를 자동화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또한 절곡기를 자동화했다라든가, 또 케이싱 조립을 자동화했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조립 작업에서도 협동 로봇을 써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이제 일하는 그런 활동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랩핑 작업도 당연히 이제 자동화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뭐 팔레팅 이런 것도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이상 징후를 사전에 검증하고 예측하는 그런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성과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이 신성 ENG의 그 스마트 공장 활동이 현재까지 얻어진
어떤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스마트 공장의 성과는 사람과 기술이 이제 그 상생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하던 활동을 자동화로 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과 또 자동화 시설이나 또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서 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하되, 기존의 그 단순 노동자 역할을 하던 작업자들을 이제 지식근로자로 바꾼 것들이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아주 높은 가동률, 또 생산 능력, 또 낮은 불량률을 성취하게 됐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러한 생산성 증가 덕분에 그 증설 없이 고객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에 대해서 증설 없이 고객 수요를 대응한 아주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생산량의 증산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 기간도 축소되는 성과를 얻어서, 또 가동률, 또 생산량, 그리고 납기, 이러한 전형적인 스마트 공장의 여러 요소의 향상, 이런 것들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다소 정성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 내부의 추진 인력 또는 기술뿐만 아니라 외부의 역량과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스마트 공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협업 모델을 만든 것이 차별화되고 좀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성 CS가 생산계획, 품질관리, 에너지 고도화 통합, 또한 인터페이스의 개발, IoT,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또 대학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또 예측 모델, 최적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협업 모델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관, 컨설팅 기관에서 빅데이터라든가 CPS, 그리고 구축을 담당하게 한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협업 모델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회사의 계획을 살펴보면 이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어서 2020년에도 운전 자동화라든가 그 외의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닥치고 혁명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의 사례는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해서 성공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다수의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와 같은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매년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로드맵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별히 이런 스마트 공장 활동들이 작은 요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일거리를 얻고 공장이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부의 리더십들이 잘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이고요. 간략하게 신성 ENG에서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고요. 고객들의 수요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미 확보된 생산성 증가에 따라서 납기라든가 품질,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고객들이 만족하게 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원가 절감 같은 효과도 얻게 된 그런 사례이고요. 결과적으로 FFU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 증가 같은 것들을 얻게 된 사례입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 함께 살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